A new player has joined the market from Korea.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그런 싸구려가 제대로 굴러가기나 하나?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조롱하던 글로벌 CEO들이 지금은 현대차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정말 한국차가 맞나? 죽어도 한국차는 안 탄다던 골수 미국차 신봉자들마저 현대 딜러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거 장난감, 짝퉁 취급받던 한국차가 어떻게 미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의 현대차 광풍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브래들리 윌리엄스입니다. 제 인생에서 자동차는 곧 미국이었고 미국차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딜러십에 출근하면서 보는 풍경은 늘 똑같았어요. 번쩍이는 포드 F-150, 강인한 실버라도, 클래식한 머스탱들. 이게 바로 진짜 미국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차요? 그건 장난감이에요. 이게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고객이 현대나 기아를 물어보면 코웃음을 쳤죠. 작고 약하고 싸구려. 그게 제가 아는 한국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날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오스틴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30주년 기념 모임이었죠. 평소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매튜 앤더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튜는 대학 시절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잘나가는 벤처 투자자가 됐죠.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작년에만 수십억을 벌었다더군요. 동창회 당일 고급 호텔 연회장은 성공한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기업가들, 다들 비싼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브래들리, 이게 얼마만이야? 매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 단정한 외모. 다만 이제는 $5,000짜리 수트를 입고 있었죠. 잘 지냈어? 여전히 자동차 파나? 당연하지. 포드와 GM 전문이야. 미국 차만 20년째. 역시 너답네. 나도 차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우리는 옛날 얘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 매튜는 늘 일본차를 좋아했어요. 도요타 캠리를 중고로 사서 타고 다녔죠. 저는 그때도 포드 머스탱을 고집했고요. 요즘은 무슨 차 타? 벤틀리? 롤스로이스? 매튜가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지 마. 현대 팰리세이드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 진짜야. 작년에 에스컬레이드에서 갈아탔어. 최고의 선택이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한국차를? 그것도 GM의 자존심 에스컬레이드를 버리고? 주차장에 있어. 보러 갈래?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튜가 미쳤나?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나? 그런데 실제로 팰리세이드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차가 아니었어요. 거대하고 당당한 차체, 고급스러운 디자인, 주차장의 다른 고급차들 사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이게 정말 현대차 맞아? 그럼 타봐. 문을 여는 순간 더 놀랐습니다. 내부는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고급스러웠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 우드 장식, 대형 디스플레이. 마치 벤츠 S클래스 실내 같았죠. 매튜, 솔직히 말해. 왜 이 차를 샀어? 돈이 없어서? 매튜가 크게 웃었습니다. 브래들리, 넌 여전히 편견에 갇혀있구나. 이 차가 에스컬레이드보다 $30,000나 싸. 그런데 옵션은 더 많아. 그리고 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하지? 고속도로에서 시속 80마일로 달려도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에스컬레이드는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차가 더 튼튼하잖아. 현대차 보증 기간 알아? 10년 10만 마일이야. GM은? 4년 5만 마일. 그리고 말이야. 작년에 눈 폭풍 때 콜로라도 스키장 갔는데 이 차가 나를 살렸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 매튜는 계속 팰리세이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는 척만 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으니까.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매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브래들리, 세상이 변했어. 너도 변해야 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차가 최고야. 한국 차는 여전히 일류일 뿐이야.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 올리비아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현대 아이오닉 5가 떠 있었던 거예요. 올리비아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막내딸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막 구글에 입사가 확정된 상태였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아, 아빠 왔어? 차 알아보고 있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차를 살 때가 됐구나. 당연히 머스탱이나 카마로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 어떤 게 마음에 드니? 아빠가 직원 할인도 받아줄 수 있어. 올리비아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이오닉 5 어때? 완전 멋지지 않아?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 왜? 진짜 사고 싶은데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 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올리비아, 정신 차려. 넌 구글에 들어가는 엘리트야. 왜 한국 차 같은 걸 사려고 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 차가 왜 안 돼? 당연하지. 품질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격이 안 맞잖아. 올리비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구시대 사람이네. 테슬라 모델 3보다 아이오닉 5가 더 좋은 거 알아? 테슬라랑 비교를 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충전 속도는 아이오닉이 더 빨라. 8분이면 80%야. 그리고 실내 공간도 더 넓고 가격은 $10,000나 싸. 저는 답답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올리비아, 차는 단순히 스펙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어. 브랜드 가치? 아빠,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 내 친구들 다 현대차 좋다고 해. 제시카는 코나 일렉트릭 타고 알렉스는 투싼 하이브리드 샀어. 그 애들이 뭘 알아서. 뭘 몰라? 다들 명문대 나온 엔지니어들이야. 오히려 기술 잘 아는 사람들이 현대차 선택하고 있다고. 우리 부녀의 언성이 높아지자 아내 레베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싸워? 엄마, 아빠가 내가 아이오닉 5 사고 싶다니까 펄쩍 뛰어. 레베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브래들리, 올리비아가 원하는 차를 사게 둬. 이제 어른이잖아. 레베카, 너까지 왜 이래? 우리 딸이 한국 차를 산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뭐가 문제야? 요즘 현대차 정말 좋다던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너도 설마... 아니, 그냥 들은 얘기야. 제니퍼가 제네시스 GV70 샀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제니퍼는 레베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죠. 제니퍼까지? 세상에, 다들 미쳤어. 올리비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시승해봐. 그래도 싫으면 안 살게. 필요 없어. 아빠는 네가 제대로 된 차를 타길 원해. 내일 머스탱 콘버터블 보러 가자. 싫어. 나는 아이오닉 5가 좋다고. 올리비아는 노트북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죠.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래들리,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변했다고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야. 미국 차의 가치는 영원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튜의 펠리세이드, 올리비아의 반란, 그리고 레베카의 미묘한 반응까지 마치 전 세계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올리비아는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화가 난 모양이었죠. 레베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요. 딜러십에 출근해서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직원 스티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혹시 현대차 섹션도 만들 생각 없으세요? 뭐? 자네까지? 아니,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현대차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화가 나서 책상을 쳤습니다. 스티븐, 우리는 미국차 전문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려 본 거예요. 스티븐이 황급히 나가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왜 다들 한국차에 미쳐 있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아였어요. 아빠, 나 지금 현대 딜러십에 있어. 혼자 와서 아이오닉 5 계약했어. 뭐라고? 아빠가 반대해도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야. 구글 계약금 받았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딸이 정말로 한국 차를 샀다니. 그것도 제 허락 없이.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올리비아가 거실에서 자랑스럽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2주 후에 출고된대. 완전 신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베카의 핸드백에서 우연히 떨어진 종이 한 장. 그것은 다름 아닌 제네시스 브로슈어였던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레베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슈어를 펼쳤습니다. 제네시스 GV70, 그것도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었어요.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죠. 조용한 실내, 10년 보증, 애플 카플레이. 제 아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정말로 그거 내 거 맞아? 뒤에서 레베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서 있었죠. 레베카,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줘. 뭘 설명해? 차 알아보고 있었어. 너도 한국차를 사겠다는 거야? 레베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야. 그동안 당신이 골라준 차만 탔어. 포드 익스플로러, 링컨 내비게이터. 다 좋은 차였지. 그래. 최고급 차들이었잖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 그리고 제네시스가 정말 마음에 들어.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지난달이야. 제니퍼가 자기 GV70 태워줬는데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몰래 딜러십 가서 시승해봤어. 몰래? 나한테 숨기고? 말했으면 펄쩍 뛰었을 거 아니야. 오늘 올리비아한테 한 것처럼.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레베카, 우리가 누구야? 텍사스 토박이고 미국 차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브래들리, 자부심으로 차를 타는 게 아니야. 좋은 차를 타는 거지. 좋은 차는 미국 차야. 정말. 그럼 왜 내 내비게이터는 1년에 3번이나 수리받았을까? 엔진 경고등이 왜 자꾸 켜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레베카의 내비게이터는 잔고장이 많았거든요. 제니퍼는 6개월째 아무 문제 없대. 그리고 집까지 와서 차 가져가서 정비해준다더라.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레베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브래들리,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안 돼. 내가 자동차 딜러인데 내 아내가 한국 차를 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차를 탈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올리비아가 들어왔어요. 엄마도 제네시스 사려고? 짱이다. 우리 모녀가 한국차 타는 거야? 레베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거지.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뒀습니다. 아내와 딸이 주방에서 즐겁게 차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색상은 뭘로 할지, 옵션은 뭘 추가할지.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창밖을 바라봤죠.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다 나를 배신했어. 한국차 따위에 넘어가다니. 그때 문득 형 잭슨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많은 형은 포드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진짜 미국 차의 수호자였죠. 적어도 형만큼은 제 편일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잭슨 형, 나 좀 도와줘. 우리 집이 난리야. 무슨 일인데? 레베카랑 올리비아가 한국차를 산대. 말 좀 해줘. 전화기 너머로 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진정해. 한국차가 뭐 어때서? 형이 그런 말을 해. 포드에서 30년 일했잖아. 그래, 일했지. 은퇴도 했고. 그런데 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추수감사절에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형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설마 형까지. 일주일 후, 레베카는 정말로 제네시스를 계약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더니 자랑스럽게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 카디프 그린 색상으로 했어. 너무 예쁘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었죠. 배신자들과는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주차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직원 둘이 제네시스 세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한국차 맞아? 완전 벤츠 같은데? 내 사촌이 이거 샀는데 너무 좋대. 나도 다음에 이걸로 바꿀까봐. 저는 몰래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직원들까지 한국차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올리비아가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리뷰 영상이었죠. 아빠, 이것 봐. 아이오닉 5가 올해의 차로 선정됐대. 저는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그날 밤, 가족들이 다 잠든 후 저는 몰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대차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현대 제네시스 리뷰, 아이오닉 5 테슬라 비교.
팰리세이드 대 에스컬레이드. 새벽 3시까지 영상과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제가 알던 한국차가 아니었어요. 디자인, 기술, 품질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더군요. 이럴 수가. 정말 이 정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며칠 후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형 잭슨을 만날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 가족은 형 잭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근교의 큰 저택이었죠. 형은 포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생산 관리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형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운전하면서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레베카와 올리비아는 뒤에서 제네시스 출고일이 언제냐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요. 형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친척들 차가 가득했습니다. 포드 F250, 쉐보레 타오, GMC 유콘, 역시 우리 가문답게 모두 미국 차였죠. 브래들리, 어서와. 형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2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은퇴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집 안은 추수감사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칠면조 굽는 냄새, 친척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형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응. 형, 사실은 잠깐 먼저 내 얘기를 들어봐. 뭔가 보여줄 게 있어. 형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차고 쪽이었죠. 가보자. 차고로 가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이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빨간색 현대 산타페가 서 있었습니다. 형, 이게, 그래, 내 새 차야. 석 달 전에 샀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어떻게, 포드에서 30년을 일했잖아. 잭슨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30년. 내 청춘을 다 바쳤지. 하지만 브래들리, 은퇴하고 나니 많은 게 보여. 무슨 말이야? 형이 산타페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포드에서 일할 때는 미국 차가 최고인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지.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좋은 차가 뭔지 보이더라. 그래도 한국 차는 편견이야. 브래들리, 나도 그랬어. 현대차는 싸구려. 카피캣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직접 타보니 완전히 달랐어. 형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봐. 내가 왜 선택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형의 진지한 눈빛에 마지못해 조수석에 올랐죠. 내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직관적인 버튼 대치, 큼직한 디스플레이.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시동 걸어볼게. 엔진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요. 이게 2.5 터보 엔진이야. 281마력.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갤런당 28마일 나와. 그렇게 많이? 내 F150는 18마일이었어. 기름값이 절반으로 줄었지. 형이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고를 나섰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승차감이 정말 부드러웠고 실내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형,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솔직히 말할게. 30년 동안 탔던 어떤 포드 차보다 좋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브래들리, 형으로서 조언하는데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세상은 변하고 있어.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이야. 차고로 돌아온 후 형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포드에서 일할 때도 알고 있었어. 현대차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품질 개선, 기술 혁신, 디자인 진화.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했지.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회사 다닐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이제는 자유야.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있잖아.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 뭔데? 조카 토미도 현대차 샀어. 코나 일렉트릭. 뭐? 토미까지? 토미는 형의 아들로 포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놀랐어. 포드 직원인데 현대차를 사다니. 하지만 토미 말로는 젊은 세대는 브랜드보다 가치를 본대. 그리고 현대차가 그 가치를 제공한다고.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에서 저만 미국 차를 고집하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올리비아가 토미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 코나 어때? 나는 아이오닉 5 계약했어. 완전 좋아. 특히 회생 제동 시스템이 대박이야.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 가. 레베카도 형수와 제네시스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언니도 한번 타보세요. 정말 조용하고 편해요. 저만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혼자만 한국차 얘기에 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베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잭슨 형님도 현대차 샀네.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 번만 시승해봐. 형님 말처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올리비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구글에서도 그렇게 배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두가, 심지어 포드에서 30년 일한 형까지 인정한 것을 저만 부정하고 있는 게 맞나? 그날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시대에 뒤처진 고집불통일 뿐일까?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타볼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국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형을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어요. 낮에는 여전히 포드와 GM 차를 팔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현대차가 떠올랐죠. 정말 그렇게 좋을까? 다들 미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거나. 금요일 오후 일찍 퇴근한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현대 딜러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오스틴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1시간 떨어진 샌안토니오로 향했죠.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샌안토니오 현대 딜러십에 도착했을 때 먼저 놀란 건 규모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드 딜러십 못지않게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주차장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일단 구경만 하자. 그냥 구경만.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냥 구경 좀. 그럼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아이오닉 5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렇게 원하던 차였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확실히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미래적이면서도 세련됐다고 할까요? 테슬라보다 더 미래적인데? 다음은 팰리세이드였습니다. 매튜가 타던 그 차. 실제로 보니 정말 크고 당당했어요.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존재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네시스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G90, G80, GV70 모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특히 G90는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견주어도 손색 없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까 그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 네. 그냥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G90 한번 앉아보실래요? 정말 훌륭한 차예요. 망설이다가 결국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시트가 몸을 완벽하게 감싸주었고 대시보드의 마감은 벤틀리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버튼과 스위치의 감촉이 고급스러웠죠. 시승해 보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키를 건네주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브르릉. 아니, 브르릉이 아니었어요. 시동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했죠. 3.3리터 트윈 터보 엔진인데도 이렇게 조용해요. 노면 소음도 완벽하게 차단하죠. 딜러십을 나와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3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칠지 않았어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매끄러웠죠. 이게 정말 한국차가 맞나?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속도를 높여봤습니다. 시속 80마일에서도 실내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 엔진 소리, 노면, 소음 모든 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죠. 링컨 컨티넨탈보다 조용한데?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도 놀라웠습니다. 무거운 대형 세단인데도 스포츠카처럼 민첩했어요. 그리고 각종 편의 장비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가능하다고? 시승을 마치고 딜러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편견이 단 30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어떠셨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독일차 고객분들이 갈아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브로슈어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왜 이런 차를 무시하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제네시스의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링컨 내비게이터가 갑자기 시끄럽고 투박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침 레베카의 제네시스 GV70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카디프 그린 색상이 정말 아름다웠죠. 여보, 드디어 왔어. 어때? 예쁘지? 레베카가 신나서 차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쁘네. 평소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 딜러십에 다녀왔어. 레베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제네시스 G90 시승도 해봤어.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인정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았어. 정말 좋은 차더라. 레베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고생했어, 여보. 그날 저녁 올리비아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빠,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올리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 선택을 무시했던 것. 아빠, 아이오닉 5, 좋은 선택이야. 아빠가 틀렸어. 올리비아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 사랑해.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차 타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죠. 그리고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가 오스틴을 강타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봄, 텍사스는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토네이도 경보가 수시로 발령됐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오스틴 지역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F3급 토네이도가 접근 중입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딜러십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F3면 시속 200마일이에요. 저는 즉시 레베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토네이도 경보 들었어? 지금 어디야? 집이야. 올리비아랑 같이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해. 좋아. 절대 나오지 마. 내가 지금 가. 잠깐, 스티븐. 엄마가 라이브 오크 양로원에 계시잖아. 스티븐은 제 오른팔 같은 직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80세로 양로원에 계셨죠. 맙소사, 거기는 지하실이 없어요. 빨리 가서 모셔와야 해. 우리는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늘은 불길한 녹색빛을 띠고 있었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제 포드 F-150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컥컥컥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이런, 왜 하필 지금? 스티븐도 자기 실버라도에 올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배터리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었는데 그때 매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무슨 일이야? 며칠 전부터 오스틴에 출장 와서 머물고 있던 매튜가 마침 들렀던 거예요. 그의 팰리세이드가 주차장에 서 있었죠. 매튜, 스티븐 어머니를 모셔와야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내 차 타, 빨리. 우리 셋은 팰리세이드에 올라탔습니다. 매튜가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어요. 라이브 오크 양로원이 어디야? 북쪽으로 15마일. 하지만 토네이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매튜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팰리세이드가 포효하며 튀어나갔죠. 도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차들이 엉켜 있었고 일부는 도로변에 멈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매튜는 능숙하게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이 차 사륜구동이 정말 좋아.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야.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뭇가지와 간판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흔들림 없이 달렸습니다. 차체가 무거워서 바람에 강해. 분 만에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직원들이 노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지만 차량이 부족해 보였어요. 엄마, 스티븐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죠. 3명 더 태울 수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매튜가 3열 시트를 펼쳤습니다. 8인승 팰리세이드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스티븐의 어머니와 다른 노인 3명, 간호사 1명까지 모두 탔습니다. 차는 꽉 찼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시내 대피소로 갑시다. 돌아가는 길은 더 위험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고 멀리서 깔때기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토네이도야. 거대한 회오리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주택과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돌아가야 해. 하지만 뒤쪽 도로도 막혀 있었습니다. 전복된 차들과 쓰러진 전봇대 때문이었죠. 그때 매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잡혀. 들판으로 간다. 매튜는 도로를 벗어나 옆 들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라면 미친 짓이었겠지만 지금은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팰리세이드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들판을 마치 도로처럼 달렸어요. 차체는 흔들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죠. 현대 H트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5분간의 오프로드 질주 끝에 우리는 다른 도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토네이도가 방금 우리가 있던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살았다. 차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분 후 우리는 무사히 시내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스티븐의 어머니와 노인들을 안전하게 내려드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팰리세이드가 없었다면, 매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매튜, 정말 고마워. 네 차가 우리를 살렸어. 차가 아니야. 브래들리,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정할게. 팰리세이드가 정말 훌륭했어.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있던 도로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딜러십으로 돌아가니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뉴스에 나왔어요. 영웅이 되셨네요. 저녁 뉴스에서는 우리의 구조 활동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로 5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집에 돌아가니 레베카와 올리비아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무시했던 한국차가 오늘 여러 생명을 구했다. 만약 내 F-150가 시동이 걸렸어도 8명을 태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 험한 들판을 달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정말 인정해야겠다. 한국차가, 현대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음날 아침, 저는 매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튜, 어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긴. 무슨 일 때문에? 그동안 네 선택을 무시하고 비웃었잖아. 한국차 탄다고. 매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지. 매튜, 나도 현대차를 팔고 싶어. 우리 딜러십에도 도입하려고. 정말? 브래들리, 네가? 어제 깨달았어. 좋은 차는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리고 현대차가 정말 좋은 차라는 걸. 그날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20년간 미국 차만 팔던 딜러십에 한국차를 들여오기로.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직원들도, 단골 고객들도 반발할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가치를,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발표할 시간이 되었죠. 월요일 아침 8시, 딜러십 대회의실에 전 직원 40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 소집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간 함께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딜러십에 현대차 섹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놀란 표정, 당황한 표정, 심지어 배신감 어린 표정까지 다양했죠. 사장님, 농담이시죠? 영업부장 커티스가 일어섰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베테랑이었죠. 농담 아냐, 커티스. 진심이야. 왜요? 우리는 미국차 전문 딜러십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인데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차는 우리 이미지에 안 맞아요. 포드와 GM도 서운해할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튜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선택, 형의 고백, 그리고 토네이도 사건까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안전이라는 걸, 그리고 현대차가 그 가치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거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사장님, 현대차 정비 기술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익혀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직원들은 모두 교육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교육비는 회사가 부담하고요. 스티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찬성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그 팰리세이드를 직접 봤잖아요. 정말 훌륭한 차였어요. 고마워, 스티븐. 그때 가장 나이 많은 정비사 프랭크가 일어났습니다. 65세의 베테랑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사장님, 전 40년간 미국 차만 만져왔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차를 배우라고요? 프랭크, 강요는 안 해.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나이와 상관없잖아. 프랭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 손자가 현대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현대차도 고칠 수 있으면 멋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변화는 두렵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아니 성장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마케팅 매니저 사라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전 시장 동쪽 섹션을 리모델링해서 현대차 전용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아이오닉,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업까지. 제네시스도요? 그럼요. 프리미엄 시장도 놓칠 수 없죠.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 긴장되면서도 흥미로운 표정들이었어요. 급여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차 판매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진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수입도 늘어날 겁니다. 이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대는 고객 만족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딜러십 이미지도 좋아지겠죠?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00%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회의가 끝난 후 커티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아직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마워, 커티스.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오후 저는 현대 미국 법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브래들리 윌리엄스 딜러십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니? 영광입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드 딜러십 아닌가요? 이제는 현대도 함께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계약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했죠. 2주 후 첫 번째 현대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반짝이는 신차들을 보며 직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팰리세이드 실물이 정말 크네요. 아이오닉 5 디자인 진짜 미래적이다. 제네시스는 완전 벤츠 같은데? 심지어 프랭크도 투싼 하이브리드 엔진룸을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네. 공부할 게 많겠어. 전 시장 리모델링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표준에 맞춰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간판이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윌리엄스 오토몰, 포드, GM, 그리고 현대 간판을 올리는 걸 지켜보며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였으니까요. 레베카와 올리비아도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큰 결정이었을 텐데. 아빠,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차를 살 수 있겠네. 매튜도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브래들리, 축하해.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날 저녁, 전 직원이 참석한 오픈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대 미국 법인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축하해줬죠. 브래들리 대표님의 결정은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스티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사실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사장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차가 저를 살렸으니 이제 한국차만 탈 거예요. 사장님 딜러십에서 사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이유야. 좋은 차를 파는 건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파티가 끝나고 혼자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포드, GM, 그리고 현대가 나란히 전시된 모습이 조화로웠어요. 이제 시작이다. 과연 텍사스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변화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섹션을 오픈한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단골 고객인 빅터 로버츠 씨였죠. 78세의 은퇴한 목장주로 항상 포드 트럭만 구입하던 분이었습니다. 빅터 씨, 오랜만입니다. 새 F-150 보러 오셨어요? 빅터 씨가 모자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브래들리, 오늘은 다른 걸 보러 왔어. 다른 거요? 신문에서 봤어. 자네가 이제 현대차도 판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왔지. 저는 놀랐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객 중 한 분이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다니. 아, 네. 며칠 전에 오픈했습니다. 구경하실래요? 빅터 씨를 현대 섹션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들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크고 튼튼해 보이는군. 투싼 하이브리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갤런당 38마일 나가요. 38마일? 내 F-150는 18마일인데?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좋죠. 그리고 힘도 충분해요. 빅터 씨가 관심을 보이자 스티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터 씨, 시승해 보시겠어요? 글쎄, 한번 타볼까? 15분 후 시승을 마치고 돌아온 빅터 씨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야,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네. 그리고 이 나이에도 쉽게 탈 수 있어. 마음에 드셨나요? 빅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네를 20년간 믿고 거래했어. 자네가 이 차를 파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네, 빅터 씨, 정말 좋은 차라고 확신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럼 나도 믿어보지. 이걸로 계약하고 싶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투싼 하이브리드를요? 그래, 나이 들수록 연비가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조용한 것도 좋고. 첫 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빅터 씨를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20년간 미국 차만 판매하던 제가 드디어 첫 한국차를 판매한 거예요. 빅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자네가 추천하는 거니 믿어. 그런데 보증은 어떻게 되나? 10년 10만 마일입니다. 10년. 포드는 3년인데? 네, 현대가 품질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빅터 씨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빅터 씨가 나가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첫 판매다. 그것도 빅터 씨가. 커티스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빅터 씨는 포드 골수 팬이었잖아요.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설득한 게 아니야. 차가 스스로 증명한 거지.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빅터 씨 같은 보수적인 고객이 현대차를 샀다는 게 화제가 됐죠. 오후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호기심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차예요? 생각보다 고급스러운데? 가격은 얼마나 하죠? 시승은 가능한가요? 직원들도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현대차의 장점을 설명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빅터 씨가 부인과 함께 다시 찾아온 거예요. 브래들리, 우리 집사람도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하네. 빅터 씨의 부인 마거릿은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새 차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차를 원하세요? 아이오닉 5를 보고 싶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던데. 마거릿 씨는 아이오닉 5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미래적이네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차 같아요. 시승 후에는 더욱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조용하고 가속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전기차라 주유소 갈 필요가 없다니. 결국 마거릿 씨도 아이오닉 5를 계약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70 넘어서 한국차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만족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빅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 여럿을 데리고 왔죠. 브래들리, 내 친구들이야. 다들 내 차 타보고 관심이 생겼대.
그중 한 명인 조지 씨가 말했습니다. 빅터가 연비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갤런당 38마일이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빅터 씨의 친구 3명이 모두 현대차를 계약했습니다. 투싼 2대, 산타페 한 대였죠. 이 소식은 오스틴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브래들리 윌리엄스 딜러십에서 현대차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2주 후 빅터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브래들리, 고맙네. 정말 좋은 차를 추천해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병원 정기 검진 갔는데 의사가 놀라더군. 혈압이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조용한 차를 타니까 스트레스가 줄었나 봐. 운전이 편하니까 기분도 좋고 이 나이에 건강까지 좋아지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한 달 뒤 월간 판매 실적을 집계했을 때 현대차 판매가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건 기적이었죠. 직원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현대차 섹션 확장하면 어떨까요? 제네시스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더 다양한 모델을 전시하면 좋겠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프랭크도 이제는 현대차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말 잘 만들었어요. 40년 정비 경력으로 봐도 최고 수준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차를 사셨어요. 빅터 로버츠예요. 아, 빅터 씨 손자분이시군요. 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도 보러 왔어요. 팰리세이드 있나요? 그들은 팰리세이드를 시승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좋은 차네요. 이렇게 입소문은 세대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주에게 추천하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 딜러십은 텍사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현대차 딜러십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대 미국 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건 전례가 없어요. 본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죠. 현대차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딜러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40% 증가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역 신문 기자인 에밀리 카터가 찾아왔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인터뷰 요청 드렸던 오스틴 데일리의 에밀리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최근 대표님 딜러십의 성공 스토리가 화제예요. 텍사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미국차 전문이었는데 어떻게 현대차를 도입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가족의 선택, 토네이도 사건,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텍사스처럼 보수적인 지역에서 한국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봤기 때문이죠. 좋은 차는 국적이 없어요.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실제로 고객 반응은 어떤가요? 그때 마침 빅터 씨가 정비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아, 빅터 씨. 인사드려도 될까요? 이분이 우리의 첫 현대차 고객이세요. 에밀리가 빅터 씨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6개월 타보니 어떠세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78년 인생에서 가장 편한 차야.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 미국 차에서 한국 차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 하지만 브래들리를 믿었어. 20년간 날 속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가 옳았어. 인터뷰가 끝난 후 에밀리가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포드, GM, 현대가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네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일상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저는 KTBC 폭스 7 뉴스의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출연하실 수 있나요? 저녁 뉴스요? 네. 변화하는 텍사스 특집으로 대표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으로 TV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오늘은 텍사스의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래들리 윌리엄스 대표님,
현대차 도입 후 매출이 40%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연비, 품질,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10년 보증은 큰 매력이죠. 앵커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정말 한국차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저희 고객의 60%가 추천으로 오세요. 만족한 고객이 가족과 친구를 데려오는 거죠. 방송이 끝난 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어요. 배신자, 미국 차를 팔아먹다니. 하지만 응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현대차 사러 가야겠네요. 다음 날 딜러십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온 고객들로 가득 찼죠. 방송 봤어요. 현대차 구경하러 왔습니다. 10년 보증이 정말이에요?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현대차 재고가 부족해요. 추가 주문 넣어야 해요. 일주일 후 오스틴 데일리에 에밀리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차가 바꾸는 텍사스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였죠. 기사에는 우리 딜러십뿐만 아니라 오스틴 전체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차 소유자들의 만족스러운 인터뷰, 늘어나는 판매량, 그리고 인식의 변화까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대 미국 법인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브래들리 대표님,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한국 본사 임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표님 딜러십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 본사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경쟁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의 다른 딜러십들도 하나둘 현대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경쟁사 대표인 마크 길버트가 찾아왔습니다. 브래들리, 축하해. 정말 대단한 성공이야. 고마워. 마크, 솔직히 물어볼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가족이 먼저 알려줬어.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좋더라고.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고민이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나. 마크,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 브랜드가 아니라 가치를 파는 거야. 한 달 후 마크도 현대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전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브래들리 대표님, 오스틴의 자동차 산업 다양화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고객의 소리를 들은 것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덕분에 오스틴이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딜러십은 올해의 딜러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올리비아가 안겨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변화를 받아들인 게 최고의 선택이었네. 레베카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매튜도 축하하러 왔었죠. 브래들리, 기억나? 내가 말했잖아. 세상이 변했다고. 이제 네가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는 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현대차 오너가 되는 것. 시상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제 5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는데 레베카가 뭔가 수상했어요. 여보, 토요일에 약속 있어? 아니, 왜? 그냥 집에 있어.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생일 당일 아침 올리비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눈 감고 따라와. 뭐 하는 거야? 비밀이야. 엄마랑 준비한 거니까 그냥 따라와. 눈을 감고 올리비아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라이브웨이에서 멈춰섰죠. 이제 눈 떠도 돼. 눈을 뜬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가 빨간 리본을 두르고 서 있었어요. 번호판에는 브래들리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서프라이즈.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레베카, 올리비아, 그리고 형 잭슨까지. 이게 내 선물이야? 레베카가 다가와 키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모두를 변화시켰잖아. 이제 당신도 변화를 즐길 차례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펠리세이드랑 G90 시승한 얘기하잖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사더라고. 형 잭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둘 다 현대차 오너야. 포드에서 일하던 우리가 말이야.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정말 고마워. 모두들. 레베카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첫 드라이브는 우리 둘이 하자. 올리비아는 뒤에 타. 나도 갈래. 가족이 모두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니 엔진이 속삭이듯 깨어났어요. 어디로 갈까? 아빠가 처음 시승했던 그 코스로 가요. 우리는 오스틴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G90는 정말 놀라운 차였어요. 조용하고 강력하고 편안했죠. 아빠, 어때? 링컨보다 좋아? 비교가 안 돼.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레베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현대차야. 아빠 G90, 엄마 GV70, 나는 아이오닉 5. 잭슨 삼촌도 산타페. 고속도로를 달리며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매튜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있잖아. 응, 미안해. 처음에 너희들 선택을 무시해서. 레베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당신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올리비아도 뒤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빠 덕분에 이제 오스틴 전체가 변하고 있잖아. 집으로 돌아오니 서프라이즈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딜러십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단골 고객들까지.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합니다. 사장님, 빅터 씨도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이제 자네도 우리 클럽 회원이야. 현대차 오너 클럽. 모두가 웃었습니다. 스티븐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사장님, 소원 빌고 초 부세요. 촛불을 끄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이랄 것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파티가 한창일 때 매튜가 도착했습니다. 브래들리, G90 어때? 최고야. 네가 옳았어, 매튜. 뭐가? 세상이 변했고 나도 변해야 한다고 했잖아. 정말 그랬어. 매튜가 잔을 들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변화와 도전의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혼자 G90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생각에 잠겼죠. 1년 전에 나에게 이런 미래를 말했다면 믿었을까?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한국차를 무시하고 가족의 선택을 비웃던 그때의 나라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편견을 버리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고 그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대 미국 법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브래들리 대표님, 다음 주 한국 본사 임원단 방문 일정 확정됐습니다.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의 여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레베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더 고마워.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여줘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 레베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지. 더 큰 꿈을 향한. 맞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본사 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되었죠. 2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미국 딜러 중 최우수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서였죠. 브래들리 대표님, 환영합니다. 현대 관계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항상 와보고 싶었어요. 울산 공장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산이 조화를 이루고 도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대표님도 편견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차에 대한 편견처럼요. 울산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하나요? 약 6,000대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죠. 생산 라인을 견학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어요. 저 로봇들은, 네,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제 한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품질 검사 과정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한 대 한 대 꼼꼼히 검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래서 10년 보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죠. 오후에는 현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텍사스에서 보여주신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좋은 차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를 받아들인 용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가족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정하고 바꾸는 것. 저녁 만찬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모든 게 새롭고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편견을 깨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날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였죠.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의 정신을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현대차에도 담겨 있더군요.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한국차를 무시하던 내가 한국 본사의 귀빈이 되어 있다니.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 이어가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텍사스로 돌아온 후 직원들에게 한국 방문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제 왜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딜러십을 현대 전문 딜러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놀랐지만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장님, 현명한 결정이에요. 6개월 후 브래들리 현대 제네시스 오브 오스틴이라는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빅터 씨도 왔고 매튜도 왔고 형 잭슨도 왔죠. 브래들리, 자네가 자랑스럽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텍사스 최대의 현대 딜러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이었죠.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성장이 가능한지를 증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G90를 운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도로에는 현대차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의 고집스러운 자동차 딜러가 한국차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지금까지 텍사스의 자동차 딜러 브래들리 윌리엄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텍사스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의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당신도 혹시 편견에 갇혀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나요? 브래들리처럼 용기 있는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견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